전략 포인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현물시장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. 토로스투자증권 김종수 연구원과 함께하죠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월요일장 힘찬 반등세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. 자, 이번 주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? 예, 오늘장 한 주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유럽 순풍 기대감과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한 주간도 이 반등세 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유럽에 많이 좀 주목을 하셨는데요. 이번 주에 좀 일정이 좀 많죠.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체크 포인트와 주간 증시 전망을 좀 들려주시죠. 예. 일단 이번 주는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 22일 그 통화정책 회의가 22일 예정돼 있습니다. 지금 22일은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국제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 시장에 지금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. 과연 시장 예상처럼 전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도입할 건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. 일단 시장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지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그 다음으로는 현재 지금 ECB가 양적 완화를 이제 도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그 매입 주체가 ECB가 아닌 회원국 중앙은행에 의한 어떤 그 국제 매입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현재는 이제 그 큰 타이틀만 나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논의된 세부 강론을 계속해서 좀 팔로우할 필요가 있지만은 여기서 논의되는 양적 완화 규모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만약 시장 예상처럼 오는 1월 22일 날 양적 완화 규모가 확대된다면은 그 규모가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5천억 유로를 넘어선다고 볼 경우 시장에서 기대보다 좀 많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. 과연 그 규모를 넘어설 건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어떤 국제 매입 방안 규모는 대략 한 2조 유로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양적 규모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또 그런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또 그 일본 그 1월 통화정책 회의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있을 예정인데요. 최근 그 구로다 총재가 이 일본 은행의 물가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. 근데 최근 그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 목표가 하향 조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의 어떤 물가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구로다 총재도 일본 경제가 완만하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현 기조에서 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시장에 이렇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 볼 수 있는 게 이제 국내 경제 지표들인데요. 중국 4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입니다.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7.2%에서 전분기 7.3%보다는 좀 다소 조금 떨어지지만은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NAHB 주택시장이라든가 주택 착공과 허가, 기준주택 판매, 주로 이 주택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는 발표될 예정입니다. 대부분 이제 전월보다 좀 개선되면서 주택 시장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 같고요. 유로 경제 지표도 마켓 제조업 서비스업이라든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될 예정인데 최근에 조금 흘러내림이 있었지만은 기준치를 계속해서 좀 상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요.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도 이제 4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인데요. 이미 지난주에 이 우리나라 4분기 GDP에 대한 통화 당국의 예상치가 이미 발표가 됐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 통화 당국이 예상했던 전년 동기 대비 2.8%보다 낮지 않는다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 올해 처음 열리는 이 22와 이 일본의 이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GDP 이렇게 경제지표까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통화정책 회의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 유럽의 훈풍 다만 그동안 이야기가 많이 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그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. 주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? 예.
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수평의 기대는 사실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양적 완화 규모가 시장 기대 이상으로 많지 않다면은 그렇게 큰 영향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. 중립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여전히 이런 정치적인 기대감을 제한다면은 여전히 해외 변동성은 좀 잠재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런 유가라든가 이 그리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소강 상태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여전히 국제 유가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 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고요. 국제 유가 저점을 확인했다 보기도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. 신흥국이라든가 위험 자산의 기피 현상이 여전히 시장의 근저에는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한 25일 일요일이죠. 그리스 총선이 이제 또 실시될 예정입니다. 이미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 이벤트성 재료라는 점에서 해외발 어떤 변동성을 좀 높이는 그러한 재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수급을 보면은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외국인 6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해외 변동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기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이루어진다 보기도 좀 장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최근에 불안 요인이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고 있고 또한 이번 주 유럽의 순풍 또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단기 반등 시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정적인 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, 자, 그렇다면 오늘 장은 오르고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. 예. 아직까지는 시크니컬 종목의 순환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런 경기 순환 관련 종목들이 추세적 반등은 역시 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. 유로 경제 지표들이 터닝하는 그 시점이 돼야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역시 계속 이 실적 발표 관련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오는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토로스투자증권 김종수 연구원과 함께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.